회장 윤미정은 택배 기사의 목덜미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옮기던 중이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을 때 목덜미에 옅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윤미정은 숨이 막혔어요. 그 반점은 30년 전 화재로 죽었던 아들에게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3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윤미정의 남편 강석은 공장 관리자였어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친구 소개였어요. 강석은 미정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미정도 그의 따뜻한 미소가 좋았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미정은 아들 목덜미에 옅은 반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강석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달림점이래요. 복 있는 아이래. 강석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복 많이 받아라.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아들이 돌이 됐습니다. 미정은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잔치였습니다. 강석이 아들을 안고 케이크 앞에 섰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고 있는 세 사람. 완벽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잔치 일주일 후, 강석이 미정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잠깐 사무실 들렀다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서류 좀 챙겨야 해. 금방 갈게. 강석은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미정이 물었어요. 애는 왜 데려가? 강석이 웃었습니다. 아빠랑 드라이브 하자. 30분이면 돼. 미정은 걱정스러웠지만 보냈어요. 조심해서 가. 강석과 아들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공장으로요. 저녁 6시쯤 미정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소방서였어요.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남편분이 현장에 계셨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미정은 소방관을 붙잡았어요. 제 남편이요. 제 남편이 안에 있어요. 아들도요. 소방관이 미정을 막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여기 계세요. 미정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제발. 2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미정은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불이 거의 꺼졌어요.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나왔어요. 들것을 여러 개 들고요. 미정이 달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소방관이 미정을 막았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미정은 들것 위를 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시신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미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영안실이었습니다. 경찰이 미정을 안내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남편분이 있습니다. 미정은 시신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5번째 시신, 강석이었습니다.
미정은 강석을 붙잡고 울었어요. 여보, 여보.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미정은 다시 영안실로 갔어요. 작은 시신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인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너무 심하게 손상됐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재 현장 정리가 끝났어요. 사망자는 23명, 실종자는 5명이었습니다. 미정의 아들도 실종자 명단에 있었어요. 경찰이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화재가 워낙 심했습니다. 시신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이 계속 말했어요. 아드님도 아마 현장에서. 미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강석의 장례식,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도요. 시신은 없었지만 빈소를 차렸습니다. 미정은 아들 사진을 놓았어요. 돌 때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아들. 미정은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미정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살아 있었어요. 화재 당시 누군가 아들을 안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쓰러졌고 아들도 의식을 잃었어요. 아들은 구급차로 다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신원불명 영아로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보호시설로 이송됐어요. 하지만 당시 행정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재 사고로 서류가 뒤죽박죽이었어요. 아들은 이름 없는 아기로 등록됐습니다. 목덜미에 달림점. 그것만이 아들의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시설에서 아들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혼자 살았어요. 매일 강석과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혼자 아들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낮에는 일했습니다. 성실하게요. 그게 슬픔을 잊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어요. 미정은 이사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어요.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임원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회장이 됐습니다. 30년이 지난 뒤였어요. 미정은 성공했습니다. 큰 집에 살았어요.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강석과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31살이겠구나. 어떻게 생겼을까? 미정은 돌 사진을 봤어요. 30년 동안 간직한 사진. 많이 바랬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오후, 미정은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택배 기사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입니다. 남자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미정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놓으면 되나요? 미정이 남자를 봤어요. 30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거기 놓아주세요. 남자가 상자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무거워서 힘들어 했습니다. 미정이 다가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상자 한쪽을 잡았어요. 함께 들었습니다. 안쪽으로 옮겼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남자의 목덜미를 봤어요. 옅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반점,
30년 전 아들에게 있던 반점과 똑같았습니다. 미정은 남자를 빤히 봤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정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괜찮아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남자가 나갔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설마, 집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반점, 달림점, 미정은 서랍을 열었어요. 아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들 목덜미, 희미하게 보이는 반점. 미정은 사진을 쥐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남자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 웃는 모습, 그리고 목덜미의 반점. 새벽이 됐어요. 미정은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미정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요. 급한 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가 회장실로 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미정이 메모지를 건넸어요. 어제 우리 집에 택배 온 거 있죠? 네. 그 택배 기사 신원 확인해요. 조용히요. 비서가 놀랐습니다. 택배 기사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도 의뢰하세요. 비서는 더 놀랐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회의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 후,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들고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미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보시겠습니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봐요. 비서가 나갔어요.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를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읽었습니다. DNA 일치율 99.9%. 친자 관계 확인됨. 미정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았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정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이름 강도연. 나이 31세. 직업 택배기사. 미정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도연이, 우리 아들. 눈물이 또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다시 만날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밤마다 고민했어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 택배 앞으로 그 기사님이 배달하게 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택배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정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집사보다 먼저요. 문을 열었어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택배입니다.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연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미정이 말했어요. 오늘도 무겁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미정은 상자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같이 들어요. 두 사람이 함께 상자를 옮겼습니다. 안쪽에 내려놓았어요. 도연이 땀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은 도연을 계속 봤어요.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남편 강석을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요. 미정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도연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미정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도연이 웃었어요.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배웅했습니다. 문 앞까지 따라 나갔어요. 조심히 가세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미정은 도연의 뒷모습을 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또 택배가 왔어요. 미정은 이번에도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도연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요즘 이 댁에 택배가 자주 오네요. 미정도 웃었어요. 그런가 봐요. 도연이 상자를 들었습니다. 미정이 또 도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옮겼어요. 미정은 도연 옆에서 걸었습니다. 가까이서 도연을 봤어요. 목덜미의 반점.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물 한 잔 드셔도 될까요? 미정이 놀랐어요. 네. 도연이 웃었습니다. 목이 좀 마르네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잠시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에게 건넸어요. 도연이 물을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물 마시는 모습. 어린 시절 강석도 그렇게 마셨어요. 도연이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돌려줬어요. 맛있었습니다. 미정이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도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도연이 나갔습니다. 미정은 도연이 마신 컵을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 생각을 했습니다. 웃는 모습, 말투,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또 택배를 주문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보고 싶었어요. 도연이 왔습니다. 미정은 문을 열었어요. 또 뵙네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미정도 웃었어요. 이번에도 같이 옮겼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댁에서 이렇게 직접 도와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미정이 도연을 봤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은 집사님들이 받으시거든요. 미정이 웃었어요. 전 괜찮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을 내려놓았어요. 도연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미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배웅했어요.
문 앞까지요. 도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미정이 웃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도연이 갔습니다. 미정은 도연의 뒷모습을 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도연에게 말해야 할까? 진실을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도연이 놀랄까봐, 거부할까봐.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미정은 계속 도연을 만났어요. 택배를 주문할 때마다요.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 일 얘기,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미정은 도연과 있을 때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괴로웠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도연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봐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걸요? 가족관계, 생활 환경, 모든 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미정은 보고서를 읽었어요. 강도연 31세, 보호시설 출신, 택배기사 6년 차, 월세 원룸 거주. 미정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혼자 이렇게 살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어요. 말해야겠어. 이제는요.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도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도연아,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도연이 택배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짐을 옮겼어요. 미정은 도연을 봤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연이 갔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못했어. 밤이 됐어요. 미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미정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비서가 차를 놓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았어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못 말하는 걸까? 두려웠어요. 도연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회장이라는 신분이 부담스러울까봐, 그냥 평범하게 살던 도연의 삶을 망칠까봐.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도연이 일하는 택배센터에 갔어요. 차 안에 앉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도연이 보였어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면 혼란스럽겠지. 미정은 차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말해야 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아니야. 지금 행복한데 왜 혼란을 줘?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미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안 하면 또 후회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다음 택배 배달 언제예요? 이틀 후입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틀 후면 말하자. 이틀이 지났습니다. 택배가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연이 상자를 들었어요. 미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안쪽으로 옮겼어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말하려고 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도연 씨. 네. 미정은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이 기다렸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연이 웃었어요.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나갔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못했어.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미정은 아들의 돌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미정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겁쟁이야.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미정은 괴로워했어요. 회의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비서가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미정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을까?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라도 안 하면 또 후회할 거야.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그래, 맞아.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엔 꼭 말하자.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택배 하나 더 주문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혼자 받을 거예요. 아무도 현관에 나오지 말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끊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엔 꼭 말할 거야. 사흘 후 택배가 왔습니다. 미정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린 옷은 벗었어요. 편안한 옷으로 입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떨렸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도연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함께 들었어요.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도연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할 얘기가 있어서요. 도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 배달이 좀 남아서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도연이 미정을 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미정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정은 도연을 봤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미정이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떴어요.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연 씨, 내 어머니야.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내 아들이야. 도연이 웃었습니다. 당황한 웃음이었어요. 무슨 농담이시죠?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농담 아니야. 도연은 미정을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미정이 손수건을 꺼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목에 있는 반점. 봤어. 도연이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이거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있었어. 목덜미 오른쪽에 달림점이라고 불렀지. 도연은 말이 없었어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공장 화재가 있었어. 내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갔었어. 도연이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어. 너도 죽은 줄 알았어. 시신을 찾지 못해서.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도연에게 건넸어요. 이거 확인해봐. 도연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읽었습니다. DNA 일치율 99.9%. 친자관계 확인됨.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미정이 말했습니다. 넌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어. 신원불명으로 보호시설로 갔고 새 이름을 받았지. 도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어지니?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 보호시설 출신이에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제야? 미정이 도연을 봤어요. 너를 죽은 줄 알았어. 30년 동안 찾지 못했어.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이 일어나 도연 곁으로 갔어요. 도연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미정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정이 도연을 안았습니다. 도연도 미정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미정이 웃었어요. 나도 꿈 같아. 도연이 미정을 봤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살았어. 일하면서, 너 생각하면서.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 도연 손을 잡았어요. 넌 어땠어? 힘들었지? 도연이 웃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시설도 나쁘지 않았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요. 미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미정이 도연을 안았어요. 도연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미정이 속삭였어요. 이제
엄마가 있어.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시계를 봤어요. 저 가봐야 해요. 배달이.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도연이 일어났어요.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돌아서서 미정을 봤어요.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미정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든 와. 도연이 웃었습니다. 엄마. 미정은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응, 아들. 도연이 나갔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 서서 도연을 배웅했어요. 도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미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연이 다시 올까? 어색하진 않을까? 미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왔어. 도연이 웃었어요. 네, 엄마.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밥은 먹었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먹고 왔어요. 미정이 웃었어요. 뭐 먹었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요. 미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부턴 엄마가 해줄게. 도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게 꿈 같아서. 도연이 웃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의 어린 시절, 보호시설 이야기, 혼자 살게 된 이야기. 미정은 들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자주 미정을 찾아왔어요. 배달 끝나고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정이 직접 요리했어요. 도연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보며 행복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정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넌 지금 어디 살아? 도연이 대답했어요. 원룸이요. 작은 곳이에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연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미정은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며칠 후, 미정은 도연이 일하는 걸 다시 보러 갔습니다. 택배센터 근처였어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연이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트럭 아래로 들어가 짐을 꺼냈어요. 허리를 숙이고요. 미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저녁이 됐어요. 도연이 미정 집에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미정이 도연을 봤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일 좀 덜 힘들게 해주면 안 되겠니?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물류팀에 내 자리 하나 만들어 볼까 해. 너도 쉬엄쉬엄 일하면서 가족이랑 엄마랑 시간도 보내고. 도연은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30년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 도연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엄마, 그 마음은 알아요.
미정이 기다렸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전 괜찮아요. 이 일 제가 선택한 거예요. 미정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연이 손을 뻗어 엄마 손을 잡았어요. 다만 미정이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웃었어요. 우리 회사 물류센터에 안전 설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 네. 트럭도 낡았고 보호 장비도 별로 없어요. 다치는 사람도 많고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걸 엄마 회사에서 도와주시면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덜 다칠 거예요.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도연이 웃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할게. 정말요? 응. 내일 당장 추진할게. 도연이 미정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미정도 도연을 안았어요. 고마운 건 엄마야. 좋은 아들 키워줘서.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물류 안전 프로젝트 시작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쪽부터 하시겠습니까? 미정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 택배센터부터요.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걸 다 지원해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웃었어요. 일주일 후 택배센터에 새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안전 난간, 보호대, 새 트럭. 직원들이 놀라워했어요. 도연도 놀랐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어요. 후원자가 생겼대. 익명으로. 도연은 웃었어요. 엄마구나. 저녁에 미정을 찾아갔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었어요. 왔어? 도연이 미정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미정이 웃었어요. 뭐가?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다 알아요. 센터에 장비 보내주신 거. 미정이 도연 등을 쓰다듬었어요. 당연한 거야. 도연이 엄마 품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엄마가 나 하나 도와준 게 아니라 세상에 좋은 일을 시작한 거니까. 미정은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컸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과 도연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정은 택배센터로 갔습니다. 차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실었어요. 간식, 음료수, 수건.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봤어요. 미정이 짐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 직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누구세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더운데 드세요. 간식을 나눠줬어요. 직원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밖에서 일하다 들어왔어요. 미정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어요. 엄마, 왜 여기? 미정이 웃었어요. 너희들 힘들게 일하는데 간식 좀 가져왔어. 도연이 미정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미정이 도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더운데 조심해. 도연이 웃었습니다. 센터장이 다가왔어요. 도연아, 저분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세요. 센터장이 놀랐어요. 어머니시라고? 미정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센터장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도연이가 일 잘해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도연이 차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엄마. 미정이 창문을 내렸어요. 너도 조심해. 저녁에 보자. 응.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도연아, 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다. 도연이 웃었습니다. 응, 최고야. 그날 저녁, 도연이 미정 집에 갔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센터까지 오셨어요? 미정이 도연을 봤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었어. 도연이 웃었습니다. 다들 좋아했어요. 미정도 웃었어요. 다행이네. 도연이 미정 어깨에 기댔습니다. 미정은 도연을 쓰다듬었어요. 며칠 후, 미정은 또 센터에 갔습니다. 이번엔 식수대를 가져왔어요.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또 오셨어요. 미정이 웃었어요. 더운데 물 많이 드세요. 식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직원들이 물을 마셨어요. 시원하다. 도연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웃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너 엄마 자주 오시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고마워. 동료가 웃었습니다. 부럽다. 진짜. 도연은 엄마를 봤어요.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따뜻했어요.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미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다가가 안았습니다. 미정이 놀라 돌아봤어요. 왜?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요. 미정이 웃으며 도연을 안았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미정은 가끔 센터를 찾아갔어요. 직원들과 친해졌습니다. 이름도 외웠어요. 직원들도 미정을 좋아했습니다. 도연 어머니 오셨다. 미정이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도 수고해요. 도연은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과 미정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센터 사람들이 다 엄마 좋아해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그래. 응. 엄마 오시는 날 다들 기다려요. 미정이 도연을 봤어요. 다행이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색하지 않아요. 미정이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젠 괜찮아요. 미정이 도연 손을 잡았어요.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미정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 찾았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도연이 엄마를 봤습니다. 미정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도연이 미정을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미정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안 울어. 행복해서 그래. 도연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과 도연은 더 가까워졌어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미정 집에 자주 왔어요. 주말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미정은 회사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앉았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임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은퇴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어요. 회장님, 갑자기 왜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임원 하나가 물었어요. 후임은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정하겠습니다. 1년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어요. 미정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웃었습니다. 저녁에 도연이 찾아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정이 말했어요. 도연아, 엄마 내년에 은퇴해. 도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응. 이제 내랑 시간 더 보내고 싶어서. 도연이 웃었어요. 좋아요. 미정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미정의 퇴임식이 열렸어요. 큰 홀이었습니다. 임직원들이 모였어요. 거래처 사람들도 왔습니다. 미정이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말을 시작했어요. 30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겐 숨겨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미정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 전 불길 속에서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미정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찾았습니다. 30년 만에요.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가진 걸 나누는 게 진짜 부자의 삶이라고. 객석 뒤에 도연이 서 있었어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도연을 봤어요. 손짓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정이 도연을 안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정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제 아들입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어요.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도연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퇴임식이 끝났습니다. 미정과 도연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떨렸어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나도. 근데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 도연도 웃었어요. 며칠 후, 미정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재단 설립 서류였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도연복지재단.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들 이름으로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사업 내용은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복지 지원이요. 안전장비, 휴게시설, 의료지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일이십니다. 한 달 후,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정과 도연이 함께 운영했어요. 첫 사업은 전국 택배센터 안전 점검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녔어요. 미정과 도연이 함께요. 센터마다 필요한 걸 지원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도연도 함께 웃었어요. 주말엔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도연이 택배 기사들을 모아 안전 교육을 했어요. 미정은 옆에서 도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응? 도연이 웃었습니다. 저희 보고 복 많이 받을 거래요. 미정이 도연을 봤어요. 이미 받았어. 너를 다시 찾아서. 도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2년이 지났습니다. 도연복지재단은 더 커졌어요.
전국 신계 택배센터를 지원했습니다. 미정과 도연은 매일 함께 일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중순이었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미정과 도연은 재단 창고로 갔어요. 연말 지원 물품을 정리하려고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추웠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안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할게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방한 용품이 가득했습니다. 장갑, 목도리, 핫팩. 1시간쯤 일했을까? 미정이 무거운 상자를 들려고 했어요.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들게요. 상자를 대신 들었어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도연이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엄마, 손 너무 차가워요. 미정이 손을 봤어요. 빨개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도연이 자기 장갑을 벗었어요. 엄마 손에 씌워줬습니다. 이거 끼세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 춥잖아. 도연이 웃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계속 일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일을 마쳤어요.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정이 눈을 봤어요. 예쁘다. 도연도 눈을 봤습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을 봤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미정이 도연을 봤어요. 이제야 내 손을 다시 잡았네. 도연이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절대 놓지 마요. 미정이 웃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응. 이번엔 안 놓을게. 도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참 후 차에 탔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도연이 도왔습니다. 함께 밥상을 차렸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창고에서 손 잡았을 때 진짜 좋았어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나도.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있어서 감사해요.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감사해. 널 다시 찾아서. 도연이 일어나 엄마를 안았어요. 미정도 도연을 안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봤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정이 물었어요. 무슨 문제 있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심장이 좀 안 좋습니다. 미정이 놀랐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쉬셔야 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 봐요. 하지만 도연은 눈치챘습니다. 며칠 후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미정이 놀라 도연을 봤어요. 왜?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도연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일을 줄였어요. 재단 일도 도연에게 맡겼습니다.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일찍 집에 왔습니다. 미정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미정이 눈을 떴어요. 왔어? 도연이 미정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 보여요. 가요.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도연이 놀랐어요. 왜요? 의사가 미정을 봤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은 입원했어요. 도연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요. 엄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피곤할 텐데 집에 가.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엄마랑 있을래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고집쟁이. 도연도 웃었어요. 엄마 닮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함께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약 잘 드시고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서 미정은 쉬었습니다. 도연이 돌봤어요. 아침마다 약을 챙겨줬습니다. 식사도 직접 준비했어요. 미정은 도연을 보며 행복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산책도 나갔습니다. 도연과 함께요. 봄이 왔습니다. 3월이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미정과 도연은 재단에 나갔어요. 일주일에 2~3번씩요. 무리하지 않게요.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회장님, 좋아 보이세요. 미정이 웃었어요. 덕분이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단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과 도연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미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정이 눈을 떴어요. 웃었습니다. 응, 좋아. 그때 누군가 달려왔어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미정이 놀라봤어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미정은 더 놀랐습니다. 딸.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살이에요. 지우라고 해요. 여자아이가 미정 앞에 섰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은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엄마한테 말 못했는데 미안해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우가 미정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음료수 드릴게요. 작은 손에 음료수를 들고 있었어요.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은 음료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지우가 웃었어요. 도연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안아드려. 지우가 미정을 안았어요. 미정도 지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도연이 엄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가 받을 차례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정이 음료수를 마셨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미정이 웃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지우가 좋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찾았어. 손녀도 생겼어.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그러다 지우를 봤습니다. 웃었어요. 이젠 다 돌려받았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뭐요? 미정이 대답했어요. 사랑도, 가족도, 내 인생도. 도연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미정도 도연을 안았어요. 지우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하늘거리며요.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습니다. 30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요. 이제 후회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도연과 지우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지우가 뛰어다녔습니다. 미정과 도연은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미정이 도연을 봤어요. 엄마, 행복해. 도연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미정이 도연 손을 잡았어요. 늦었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도연이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엄마 만나서. 지우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아빠, 같이 놀아요. 미정과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지우 손을 잡았어요. 셋이서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봤어요.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아들 지켜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미정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도연이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웃고 있었어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봄날의 공원을요.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지금이 있으니까. 도연이 있고 지우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미정은 도연과 지우 손을 꼭 쥐었어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번엔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봄바람이 그 소리를 실어 날랐어요. 따뜻하게요.